아침에 화장실 물을 내리고도 거품이 한참 남아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세제가 남았나 싶어서 다시 물을 내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오래 지켜본 바로는 몸이 가장 먼저 이상을 알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생활의 피로 정도로 넘깁니다. 이상한 건 신장이 꽤 많이 지칠 때까지도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늦게 발견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식품 광고도 아니고 겁을 주기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환자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소 물처럼 마시는 음료 하나가 몸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평소 붓기나 야간요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생활습관 관리법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과 지역 진료 현장을 오가며 오랫동안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검사 수치보다 먼저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손등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데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야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그런데 대부분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작은 변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제주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던 60대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최동민 씨였는데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는 생활을 30년 넘게 반복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도 본인은 별로 아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몸이 묵직하고 오후만 되면 집중이 안 된다고 했죠. 저는 습관부터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국물 음식은 얼마나 자주 먹는지, 커피는 몇 잔인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루 대부분을 짠 음식과 카페인으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목이 마르면 믹스커피나 이온 음료를 드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는 이미 단백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짠 음식과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이 필터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새기 시작하죠. 그게 오래 남는 거품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약 이야기보다 먼저 생활 흐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 첫 음료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차가 바로 감초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초를 달콤한 한약 재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몸이 과하게 긴장된 상태를 부드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다만 염분 섭취가 많고 늘 피곤한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몸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는 최동민 씨에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억지로 몸을 끌고 가지 말고 잠깐 쉬게 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마다 가게 문 열기 전에 감초차를 천천히 마셔보라고 했죠. 설탕을 넣지 말고 뜨겁지 않게 조용한 시간에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제게 한 말이 아직 기억납니다. 희한하게도 아침 시작이 덜 거칠어요. 표현이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젊어진 것도 아니고 병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몸의 긴장이 내려가니까 피로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도 줄고 얼굴 붓기도 조금씩 완화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신장은 극적인 치료보다 반복되는 생활 습관의 영향을 훨씬 오래 받는 기관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위해 거창한 걸 찾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새로운 치료법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래 환자들을 보다 보면 오히려 기본적인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지, 늦은 밤까지 몸을 혹사시키고 있진 않은지,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있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신장은 아주 조용한 장기라서
빨리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참고 버팁니다. 그래서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환자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을 너무 오래 무시하지 말라고요. 때로는 그 사소한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감초차로 생활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훨씬 더 자주 꺼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신장이 나빠지면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몸이 그 수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늘 몸이 붓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거나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생활 패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움직임은 적고 음식은 짜고 잠은 얕습니다. 그러면 몸속 순환이 점점 느려집니다. 혈액 흐름이 둔해지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부산에서 택시 일을 하던 50대 후반 남성이 떠오릅니다. 이름은 박재훈 씨였는데 하루 대부분을 운전석에 앉아 보내는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발이 너무 무겁다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통증은 없는데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단단하게 붓고 몸이 축 처진다고 했죠. 그런데도 본인은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니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활 리듬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 식사는 대부분 국밥이나 라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그리고 하루 물 섭취량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대신 캔커피는 계속 드셨죠. 그때 제가 권했던 차가 쇠뜨기 풀차였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도 이런 차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환자들을 보다 보니 특정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몸의 순환 흐름을 정리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쇠뜨기 풀은 산책길이나 들판에서 흔히 보이는 식물이지만 의외로 몸속 수분 흐름과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몸이 늘 무겁고 붓는 사람들, 오래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잘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박재훈 씨에게 차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처럼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리듬을 끊어주는 시간으로 사용해 보라고 했죠. 운전 시작 전에 한 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잔 정도만 천천히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속도였습니다. 늘 급하게 살던 사람이 잠깐이라도 몸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 저는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병원에 왔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항상 부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검사 수치가 극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덜 뒤척이고 새벽에 덜 피곤하다고 했죠. 저는 그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장은 하루 만에 좋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신 생활 리듬이 바뀌면 몸 전체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붓기가 줄거나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소변색이 달라지는 식으로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많은 사람들이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오히려 더 자극적인 걸 찾는다는 점입니다. 피곤하면 더 진한 커피를 마시고 붓는다고 물을 줄입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반복될수록 몸은 더 메마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신장은 버티는 데는 강하지만 회복은 느린 기관이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늦은 시간까지 빛 자극을 계속 받으면 몸이 쉬는 리듬이 깨지고 혈압 흐름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 혈관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보다 생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약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마시는 시간을 계기로 담배를 줄였고 어떤 분은 그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하나씩 이어지면서 몸 상태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봤습니다. 쇠뜨기 풀차는 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풋내 같은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오래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진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건 아닙니다.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를 강조합니다. 하루에 몇 리터씩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 환자들이 결국 두 부류로 나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 계속 버티는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라도 생활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몇 년 뒤 꽤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환자들에게 건강을 관리한다는 표현보다 몸과 협력한다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신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오래 기록하는 기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환자들에게 생활 습관 이야기를 지금처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수치를 설명하고 약을 조절하고 식단 주의사항을 간단히 말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오래 관찰해 보면 단순히 병 때문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늘 조급하게 먹고 쉬지 못하고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참고 넘기는 생활 말입니다. 신장은 그런 시간을 아주 묵묵히 견디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무너집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70대 여성 한 분이 기억납니다. 이름은 이명자 씨였는데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불편했던 건 아픈 게 아니라 잠이었습니다. 새벽 2, 3시만 되면 꼭 한 번씩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낮에는 멍하고 쉽게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활 패턴이 꽤 독특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늘 늦었고 밤마다 TV를 오래 보면서 과자를 드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 대신 옥수수 수염차 음료를 마셨는데 대부분 달게 가공된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하고 있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몸이 붓거나 소변 상태가 이상하면 단순히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전체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혈압 리듬도 흐트러지고 신장이 회복할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자 씨에게 생활 속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했습니다. 늦은 간식을 줄이고 자기 전 TV 시간을 짧게 하고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를 직접 우려서 천천히 마셔보시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중 음료와 직접 우린 차는 꽤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사는 제품들 중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가능하면 말린 옥수수 수염을 이용해 연하게 우려 마시라고 권합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말고 은은하게 향이 날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하죠. 신장을 위해 무조건 독하게 먹는 방식은 오히려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몇 달 뒤 다시 병원에서 만난 이명자 씨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안정돼 있었고 얼굴 붓기도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밤이 덜 길어요. 저는 그 표현을 듣고 한동안 웃었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검사 수치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다고 말합니다. 이명자 씨는 밤의 길이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신장은 아주 복잡한 기관이지만 생활 속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짠 음식, 수면 부족, 반복되는 스트레스, 물 대신 마시는 자극적인 음료들, 이런 것들이 몇 년씩 쌓이면 신장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 생기면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 이야기를 할 때도
성분 설명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에 어떻게 마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봅니다. 그러고는 급하게 커피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죠.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긴장 상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하루의 시작 리듬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숨 쉬는 속도가 느려지고 몸 긴장도 완화됩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신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혈압 흐름이 안정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옥수수 수염차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탈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몸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관찰하는 과정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참는 데 익숙한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피곤해도 쉬지 않고 붓기가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몸 상태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신장은 그런 생활을 오래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텨줬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조용해집니다. 자기 몸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걸 그때 실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명자 씨도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나가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차 마시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억지로 건강을 관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 몸과 다시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래 유지되는 습관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신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작은 변화들이 훨씬 오래 몸을 바꿉니다.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훨씬 가볍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늘 지쳐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전이나 병력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오히려 생활 리듬의 힘을 더 크게 보게 됐습니다. 특히 신장은 하루의 흐름을 아주 정직하게 따라가는 기관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쉬지 못한 날, 짠 음식이 계속 이어진 주간, 물 대신 자극적인 음료로 버틴 시간들,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진다기보다 아주 오랜 시간 조용히 피로해진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60대 후반 남성 윤태식 씨는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손주를 돌보고 밤에는 늦게까지 주식 차트를 보느라 잠드는 시간이 늘 새벽 가까이였죠. 병원에 왔을 때는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하루 종일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커피와 배달 음식으로 생활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몸이 계속 긴장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군요.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이라고 하면 음식 몇 가지나 영양제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 속 긴장 상태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늘 서두르고 쉬는 시간 없이 머리를 계속 쓰고 잠드는 직전까지 화면을 보는 생활은 몸을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윤태식 씨에게 무리한 운동보다 먼저 하루 속도를 조금 늦춰보자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음식 먹는 습관을 줄이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천천히 쉬게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차가 다시 옥수수 수염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붓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 마무리 리듬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신장은 밤에 몸이 안정됐을 때 비교적 편안한 흐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늦게 먹고 늦게 자고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하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매일 야근하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웃으면서도 바로 이해합니다. 윤태식 씨도 처음에는 차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했지만 몇 주 뒤 다시 왔을 때 표정이 훨씬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참 조용한 기관입니다. 간처럼 큰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갑자기 쓰러뜨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피곤함을 표현합니다. 몸이 붓고 입맛이 달라지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변화를 너무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환자들에게 검사 결과 이야기보다 생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얼마나 늦게 자는지, 하루 중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있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감초차, 쇠뜨기 풀차, 옥수수 수염차. 이 세 가지는 각각 느낌도 다르고 몸에 작용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초차를 마시면 몸 긴장이 풀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쇠뜨기 풀차를 마신 뒤 아침 붓기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서 밤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결국 중요한 건 몸에 맞는 흐름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차만 마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생활이 그대로인데 좋은 것만 추가한다고 몸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의외로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일찍 자고 하루 중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는 시간. 그런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윤태식 씨는 몇 달 뒤 진료실에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늘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 저는 그 말이 건강의 본질과 꽤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몸은 계속 버티기만 하는 상태보다 안정감을 느낄 때 훨씬 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는 계속 지치지만 생활 리듬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자기 역할을 되찾으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최근 들어 몸이 자주 붓거나 피곤함이 오래 간다고 느끼셨다면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다시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생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천천히 물을 마시고 저녁 시간을 덜 급하게 보내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쉬게 해보십시오. 그런 사소한 반복들이 몇 달 뒤에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붓기나 야간요, 소변 거품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자주 실천했던 생활 관리 방식들도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몸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